이번에는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판사한 거를 좀 지우고 자 혼자 하니까 이제 바쁘죠 바빠. 응? 자 이번에는 이제 70번 사례.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란 어떤 것이냐. 이 사용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집합 건물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대지권이라는 것은 건물, 즉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의 6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지 사용권은 본인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 이제 대지 사용권자가 소유권으로서의 대지권을 가진 경우도 있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지권이 종류에는 소유권이 대지권, 그러니까 또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땅을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나 임차권, 법정이상권, 간수법정 법정이상, 무상사용권, 시형아파트 등 무상사용권이 있죠. 또 유상사용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사용료를 일정 기간 동안 분양가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대지사용권은 집합 건물의 등기부의 두 번째 표제부, 전유 부분을 표제부 하단에 지분으로 대지권이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이 등기되며 이를 대지권 등기라고 한다. 이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불리하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관련 제20조에서 집합 건물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 가지고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우리 대지 사용권과 집합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또는 일반 건물 등은 토지와 이런 건 일반적인 독립건물이라고 하죠. 토지와 건물이 언제든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일반 건물 등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이므로 개별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 또는 대지권만 분리 처분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는 대지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않고 일체의 거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보는 제20조 1항에 따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또 전용 면적의 전용 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 소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이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등기하지 않고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도 선의 제3취득자에 해당이 되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집합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걸 모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데 다만 이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 대상 이것 선의의 제3취득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선의의 제3취득자가 되려면 그것이 누가 봐도 집합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든가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또는 경매 기록에서 또는 일반 기록에서 감정평가에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땅만 그런 게 집합 건물의 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의 제3취득자로 인정을 하게 되거든. 그러나 집합 건물이 떡하니 지어져 있는데 그 땅 부지인데 그걸 모르고 샀다면 인정해야 돼. 그래서 선의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미등기 상태의 대지 사용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대지 사용권을 토지별도 등기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 이후에 토지별도 등기에서 분리 처분이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선의 되려면은
그런 걸 모르고 하는 경우가 인정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대지 상권이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토지별도 등기에서 이 토지만 경매되게 되면 집합권법에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리처분 금지 외의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구분 소유자가 대지 상권이 없는 경우 그 전유 부분이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즉 건물이 법정 사건이 없는 거죠.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되려면 집합 건물이 성립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야죠. 건물이 법정 사건이 집합 건물에서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되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나대지 빈 땅을 우리가 나대지라고 하죠. 돼지가 옷을 벗을 놨자죠, 이게. 빈 땅. 벌써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빈 땅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여기에 이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든가, 그러나 이게 건축 허가 또는 이제 착공 신고,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진다. 건물이 이제 기초부터 짓다가 1층도 지어지고 2층도 지어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딱 10층이 된다. 이게 집합 건물이 완성이 됐다. 완성이 됐다. 이러한 완성이 됐다고 하면 이런데 설정이 되면 이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구분 소유권 성립 시점이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설정된 거는 근저당이라면 근저당이라든가 세금 압류가 있다. 이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집합건물 제20조에 의해서 분리처분 금지하기 때문에 무효죠. 그러나 이 상태에서의 설정된 거라면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나 압류 등이 있다. 이렇다면 분리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대지 상태에 설정된 경우는 건물을 철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토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기 전에 설정된 이 토지별도 등기,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또는 가등기 또는 가처분 이런 거에 의해서 소유자가 받게 되면 소유권이 집합건물 소유물 관리번호 제2조에서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리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 분리처분이 가능하더라도 건물을 철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건물을 철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리처분을 할 수 있지만 건물 철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나대지 상태에 있을 때는 법정 사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권을 주장할 수. 그렇지만 이 토지별도 등기가 이렇게 근저당이 건물이 기초공사를 할 때 이런 때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라고 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법정 지상권이 그렇다고 해도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거에 대해 적용 없었죠. 그러나 나대지 상태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에서 이 경매가 돼서 토지가 별도 등기했다면 건물을 철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는 건물이 법정 지상권 성립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토지별도 등기하고 성립되는 상태에서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그 토지별도 등기 이런 경우도 모두가 분리처분은 가능하지만 건물을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건물을 철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러한 법적 이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라도 토지와 건물은 전혀 다르게 소유권이 분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가 대지상권이 없는 경우 그 전유 부분이 철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집합 건물에서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나대지 상태에 설정된 토지별도 등기라는 거죠. 전유 부분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왜냐하면 집합 건물이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구분으로서만 건물을 철거한다면 아파트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집합 건물 제 7조에 의해서 구분 소유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그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매도 청구권을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집합 건물 이런 경우 보면 집합 건물에서 법정 이사건이 성립되지 않은 전유 부분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구분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했어요. 이걸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일부의 구분 호수를 갖다가 아파트 같은 경우 일부 구분 호수를 갖다 철거를 주장하면 안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구분 소유권이 사람만 구분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대지 사용권이 없어. 근데 나대지 상태에서 이 설정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대지권을 이 지분만큼 다 일부 포기해서 근저당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것만 나오고 그러면 이것만 이 사람이 이 지분을 낙찰받았다. 그럼 이걸 갖다가 갖고 요 사람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이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제7조에서 이 구분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을 대지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대지 소유자가 적법하게 이 분리처분 금지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건물을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건물을 철거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이러한 법 조항을 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같이 보면 이 집합 건물의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적법하게 대지 사용권을 갖게 되면 지금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구분 소유권이 성립되고 나서는 무효라는 거. 그 이전에 성립됐을 때 나대지 상태에 있을 때는 법정에서 성립이 안 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설정된 사람들은 이 건물이 법정사건이 성립되는 걸 갖다가 예측하지 않은 손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한 손실을 봐야 하도록 해서 법정사건 인정하고 이런 나대지 상태에서 설정된 사람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사건이 성립될 걸 몰랐죠. 이런 경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법정사건을 인정하고 이런 경우는 예측했던 손실을 보도록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건물이 지어지는 걸 알고 설정된 사람은 이 건물이 법정사건이 성립된 걸 다 알고 설정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법정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을 예측했던 손실을 안 보게 되고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데서 이런 경우는 법정사건을 인정하게 된다. 이거로써 오늘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까지 마치도록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